부자는 물에서 태어난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물이 있는 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의 말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인생의 경험이 담긴 지혜입니다. 사는 사람의 정신을 세우고 물은 재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부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삶의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 자리한 마을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며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곧 생명이고 물은 곧 재물입니다. 물이 머무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이 서고 장이 서는 곳에는 돈이 흐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물에서 비롯됩니다. 풍수에서는 수구즉복이라 하여 물이 막히지 않고 잘 빠지는 자리에 복이 깃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이 사라지는 곳이 아닌 물이 한번 돌아보고 천천히 빠져나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흐름의 자리는 재물이 들어오되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터, 즉 부자가 되는 명당이라 할 수 있죠. 물은 그저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읍지, 명문가의 본가,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모두 물의 흐름을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의 한강, 중국의 장강, 유럽의 라인강 이처럼 세계의 부와 문화는 늘 강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힘이고 땅의 기운이 물을 통해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이 있다고 다 좋은 명당은 아닙니다. 풍수는 물의 형세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물은 맑고 차가워야 하며, 둘째, 물의 흐름이 너무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야 하며, 셋째, 물이 머무르는 형국이 되어야 재물이 쌓이고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집 앞에서 활처럼 휘어져 흐르면 그 기운은 부드럽게 감싸듯 들어와 집안의 재물을 키우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를 금성수형이라 하며 돈이 금처럼 쌓이는 자리라 하죠. 반면에 물이 직선으로 빠르게 흘러가거나 집을 등지고 지나가면 그 기운은 빠져나가고 맙니다. 마치 돈이 들어오자마자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이 아니라 기운으로도 작용합니다. 지하수의 흐름, 수맥 그리고 도로의 흐름조차도 현대 풍수에서는 수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만큼 물은 유연하게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운과 재물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울의 강남은 부촌이 되었고 강북은 전통의 기운을 지닌 곳으로 남았을까요? 왜 한강이 흐르는 곡선 안쪽의 압구정과 반포는 명당이라 불리며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섰을까요? 바로 그것이 물이 만들어낸 재물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앞으로 짓고 싶은 집이 있다면 꼭 물을 살펴보세요. 앞에 흐르는 물이 있는가?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물이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을 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돈이 되는 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복을 안겨줍니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물의 흐름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간 자리에 진짜 명당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도시의 물길,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 도시는 본래 물을 중심으로 탄생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도 상업의 중심지도 모두 물이 흐르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수취인심이라 하여 물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곳엔 자연스럽게 재물도 모이게 됩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서울은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휘감아 흐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한양으로 정해진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터였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북한산이 버티고 서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도도히 흐르며 도심은 물의 감싸임 속에서 안정과 생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불을 끌어모으는 자리는 한강의 흐름이 감싸는 형국을 이룬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반포, 자양동, 이촌동 등이 그러합니다. 이 지역들은 한강이 활처럼 휘어 흐르며 도시를 품듯 안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재와 재물, 권력이 쌓여왔습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이런 형태를 금성수형이라 부릅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감싸며 흐르는 물줄기가 도시나 마을을 감쌀 때 그곳은 자연스럽게 풍요와 명예를 불러오는 명당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물이 등 뒤로 흘러가거나 직선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지역은 기운이 머물지 않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을 바라보는 지역과 등을 지는 지역의 발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집값이나 상업의 활기, 인재 배출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예가 하회마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이 마을은 낙동강이 S자로 마을을 감싸 흐르는 곳에 자리합니다. 강물이 마치 팔을 벌려 마을을 보호하듯 흐르고 그 흐름이 아주 느리며 부드럽게 돌아나갑니다. 조선시대의 명문가들이 이 마을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고 수많은 선비와 학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강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면 그 기운은 외부의 거친 기운을 막고 안으로 재물을 품어줍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기운의 벽이자 재물의 보호막이 되는 셈이죠. 하회마을의 풍수형국은 바로 그런 수비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은 자양동입니다. 서울 동구에 위치한 자양동은 아차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중랑천을 따라 한강으로 힘을 밀어넣는 형세를 띱니다. 한강이 감싸듯 흐르며 마치 비단띠처럼 지역을 휘감는 이 자리는 실제로도 부동산 가치와 상업성, 교육 환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러한 곳은 단순히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기운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따릅니다. 이것이 도시 속명당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집을 구하거나 사업할 공간을 찾을 때 단순히 전망이나 교통, 건물의 신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물이 감싸고 있는가? 그 물이 멈춰 머물고 있는가? 그 물이 구불구불 돌며 생기를 품고 있는가? 물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바람에 이는 물결, 잔잔히 흐르는 물줄기, 마을을 감싸는 강의 형국. 이 모든 것이 재물의 흐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에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물길이 만든 터 위에 내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 터가 바로 운을 살리는 자리이며 돈이 모이는 명당입니다. 집 안에 물이 있어야 재물이 모인다. 도시의 명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섬세한 운의 흐름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물길을 따라 부의 기운이 흐르듯 집 안에 적절히 배치된 물의 기운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안에 물이 있어야 재물이 돈다. 그렇다면 집 안에 어떻게 물을 두어야 할까요? 첫째는 연못입니다. 전통 한옥의 마당을 떠올려 보세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조용히 놓인 작은 연못. 그곳에는 연꽃이 피고 고요한 수면 위로 하늘이 비치죠. 이 연못이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재물을 머무르게 하는 터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못은 외부로 나가는 기운을 차분히 다스리고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 안으며 집 전체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풍수에서 연못이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머무는 형국이기 때문이고, 둘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기운이 흘러들기 때문이며, 셋은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연못이 있는 집에는 인물이 나고 재물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아파트나 빌라, 도시 주택에서 연못을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못이 아니어도 작은 물의 기운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반입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안에 동전이나 작은 돌, 식물을 함께 넣는 방식인데, 이것만으로도 집 안에 맺힌 탁한 기운이 부드러워지고 공간의 생기가 돌게 됩니다. 수반은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햇빛이 드는 곳이라면 물의 기운이 더 활성화되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니 분수대입니다. 책상 위나 실내 구석에 조용히 흐르는 물의 장치를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조용한 수경 장식을 두는 것만으로 거래가 순조롭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물의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집 안에서 집 밖으로 곧장 나가는 구조를 꺼립니다. 예컨대 현관에서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주방의 개수대가 집 밖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는 재물운을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화분이나 가림막, 조명을 활용해 그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조상의 묘 앞에 연못을 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연지 앞 명당은 대대로 부귀한 인물을 낳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세도가나 학자들이 묘 앞에 의도적으로 연못을 팠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물이 후손에게까지 좋은 기운을 전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묘지 앞에 연못을 두기 어렵더라도 가족 사진이나 조상의 유품을 보관하는 공간 근처에 작은 수경 장식을 두는 것만으로도 가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재물을 꿈꾸면서도 작은 물 한 그릇조차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언제나 말합니다. 기운은 작고 고요한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 고요한 시작이 바로 집 안의 물입니다. 당신의 집에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물은 단지 공간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고 재물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의 명당, 삶을 바꾸는 지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복은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도 뿌리 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바로 물의 흐름이 있는 명당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의 요소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의 시작이자 기운의 통로이며 재물의 상징입니다. 물이 맺히고 돌고 머무는 곳에 재물이 쌓이고, 물이 빠르고 곧게 흘러가면 그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한강이나 큰 연못일 수도 있지만, 작은 수반, 조용히 흐르는 미니 분수, 혹은 물처럼 흐르는 집 안의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집을 둘러보세요. 현관은 탁하지 않나요? 거실의 기운은 정체되어 있지는 않나요? 부엌이나 화장실처럼 물을 다루는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항상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따라 명당을 찾는 이유는 기운이 좋은 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마음의 평안까지 모두 포함될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주지 않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단 하나의 복,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자식의 복이든 그 하나에 집중해 나에게 맞는 터를 찾는다면 하늘도 결국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명당을 고를 때는 욕심을 버리고 진짜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재물을 원한다면 물의 흐름이 부드럽고 머무는 땅, 집 안에 물의 기운이 살아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도시라면 강이 감싸듯 흐르는 곡선 안쪽의 땅, 또는 하천이 정면에서 휘돌아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집안이라면 수반, 작은 연못, 혹은 물의 기운을 담은 식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복이 머무를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운을 품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내려옵니다. 그 자리를 찾는 눈, 그 기운을 가꾸는 마음, 그리고 그 흐름을 유지하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다시 보십시오. 작은 물줄기 하나에도 재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명당, 당신의 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운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